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소금, 미역, 김, 생선, 초밥, 회 등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오늘 질문은 어렵네요. 잘못 이야기하면 괴담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오늘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발암물질 발견으로 판매 중지된 약품 사례를 통해 상식선에서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첫 번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알고 계시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원인 미상의 폐손상, 천시, 기도 손상 등이 발생했죠. 이 문제는 2011년 공론화되면서 각종 소송과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2016년이 시작되어서 8년 만인 2019년에 종결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첫 번째, 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했지만 기업은 과학적 데이터를 내세우며 각계 교수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질병과의 인과성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제와 질병과의 인과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피해자에게 요구했죠. 세 번째는 유해성이 입증되자 기준치 이하라며 질병과의 인과성을 부인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10년 이상 소송으로 고통받고 현재까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발암물질 발견으로 판매 중지된 약품들입니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었고 2019년에는 라니티닌 성분의 위장약 269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위장약이라면 여러분들이 약을 지을 때 들어가는 제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약을 하나 런칭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안전하고 그리고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면서 왜 판매를 중단할까요? 혹시 기준치 이하라도 쌓이면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반면교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근거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는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죠. 그 과학적 근거의 출발점은 판매자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가 다양한 소비자가 오랜 시간 약품에 노출되었을 때도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IAEA 보고서에도 생물학적 영향은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 보고서가 오염수를 방류해도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두 번째, 독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방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 반감기를 통해서 일부 배출되기도 하지만 미량이라도 체내에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대사를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간이 지쳐 있거나 할 일이 많으면 간이 여력이 될 때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지방으로 싸서 지방이 많은 쪽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 대사를 방해하고 세포에게 염증 물질로 작용해서 다양한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영화 공기살인을 보셨나요? 가습기 피해자의 보상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시달리고 있죠. 정말 보고 있으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만약 오염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한다면 우리는 국가와 소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과 소송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질병과의 인과성을
피해자가 밝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량의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질병으로 원인이라는 것을 개인이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확한 병명이 없이 그냥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어민들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엮여가지고 고민과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수산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의 방법은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2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깨끗해지지 않나요? 표청수만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염된 바닷물을 먹은 물고기들은 언제든지 우리 해역으로 올 수 있고 우리 어선이 태평양에 나가서 조업을 할 경우는 바로 우리 밥상에 올라오죠. 그리고 신청수는 태평양으로 나가지 않고 일본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만에서 올라오는 조류를 타고 우리나라 바다로 바로 오죠. 여기에 태풍과 태평양에서 증발된 수증기로 만든 여름 강우는 오염수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첫째, 방류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방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방류를 강행하면 무슨 명목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오염이 더 심해지겠죠. 세 번째는 방류 후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자주, 더 많이 검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만약 우리 앞바다에서 또는 수산물에서 방사선이 측정되면 바닷물 전체를 정화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해산물을 먹지 말라고 할 건가요? 지금 이상이 없다는 말에 수산물을 먹고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암이 발생하면 그때는 바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지구적 재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일본은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강제동원, 위안부, 인체 실험, 독도 문제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민과 다른 나라에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기 소년을 믿다니 그저 놀랍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다를 좋아하고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 너무 감정이 들어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자료를 잘 검토해서 각자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과학적 증거라도 상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오히려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으니까요. 두 번째, 티끌이 모여도 티끌이라지만 반사능 물질이라면 티끌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묵자학입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죠.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하나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하나 줄이는 것이 더 낫다는 말 기억하시죠?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나요? 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멋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